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멋지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어로요? 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미우승 대표고요. 윤현준 컨설턴트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기분은 어떠셨는지 이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대 라인에는 국민, 숭실, 세종, 단국대가 있죠. 특히 국민대와 숭실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녹화본으로 촬영을 마쳤으니 녹화로 보실 수 있으며 오늘 라이브에서는 국민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잠깐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잘 안 맞네요. 자, 시작에 앞서 주관적 의견이 다소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및 확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대학교의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세 번째는 전형 요소별 세부 평가 활동. 네 번째는 2021년 입시 결과 및 2022년 예측이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방송에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국민대 라인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국민대 위아래를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좀 봐주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팁을 드릴 테니까요. 꼭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보시게 되면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교과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데 보시는 화면에서 2021년과 2022년에서 변화된 부분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아마 같아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요. 2022년도 올해에는 필수 응시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한국사는 필수로 보셔야 되고요. 인문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모두 시험을 본 후 이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2022부터는 한국사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똑같이 수능 점수가 채점이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외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2개 영역만 집중하여 5등급 이내로 만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난 정말 수능 공부하기 싫어. 하지만 수능 최저는 맞춰야 되네. 자, 그렇게 본다면 점수 따기 좋은 영어와 사회 탐구에서 나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할래. 그러면 영어 한 과목, 사탐 한 과목, 총 2과목이 되죠. 이렇게만 시험을 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대에서 수능 최저 바뀐 부분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10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편입 모집과 같은 부분에서 인원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증가시킨 부분인데 국민대의 신설학과와 함께 인원 변동과 올해 경쟁률 또는 작년과 비교해 보시면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작년과 올해 인원을 비교해 보면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종인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모두 수능 최저가 없으며 단 자소서가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까지는 서류 70에 면접 30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교과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소서에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되느냐? 바로 전공 적합성과 전공 활동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연구 또는 접근을 하였고 그 부분을 통해 무엇을 연구하거나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대에서는 전체적으로 103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감소 또는 증가된 학교가 있는데 바로 화면에 보이는 학과들입니다. 경영학부, 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응용화학부입니다. 2021년보다 많이 변화된 이유가 있겠죠. 특히 경영대의 경우 신설된 빅데이터 융합학과와 연계되어진 부분이 많으니 인원수를 조정하여 신설학과로 인원이 넘겨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서 잠시 후에 신설학과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학과들의 경우 올해 경쟁률 추이를 정말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하였는데요. 국민대에서 신설된 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학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학과가, 조영대학에서는 AI 디자인 학과가, 경영대학에서는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는 인공지능 학부가 신설되었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설하는 학과가 국민대에서도 신설되었다고 생각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차세대 이동수단에 사용되어질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배우게 되며 AI 디자인의 경우 인공지능 적응형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새로 생겨났는데 국민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영대학에 인기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이번 AI 디자인의 경우 2022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번 신설학과 지원 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의 경우 AI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경영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곳으로 기존 경영 라인을 생각하시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적인 특히 확통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학부의 경우 컴공의 기본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응용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신설학과 지원 시 기존의 학과에서 무엇이 더 추가되어지고 어떤 활동이 나와 잘 연계되어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202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하게 추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별 차등 없이 100%를 반영하며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 영역이 있다는 것과 문이과 통합에 의해 화면에서 보듯이 인문계 지원자로서 3학년 1학기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가끔 있으시죠? 하지만 이럴 때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만 해당 학기 성적을 산출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원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를 보시면요. 국민대의 경우 전문 교과와 제2 외국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전문 교과를 많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대 교과에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재수생들까지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석차 등급별 배점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반영 방법이 작년과 또 동일합니다. 결국은 작년 입결 기준에서 나의 지원 가능성을 보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신설학과가 생겼고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함께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내가 몇 등급이 작년에 합격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국민대를 지원할 때는 다소 좀 편안하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변수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별 세부 평가 안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평가 영역이 크게는 3개로 구분되어지며 총 5개의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수대로 보시면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인성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각 평가 항목마다 정확한 답이 있다가 아니라 평가 내용에서 보듯이 자기주도성의 경우 수업 활동이나 교내 활동,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활동이나 교내 활동에서 이 학생이 적극성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학업 호기심으로 해결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거 자료가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동아리나 해당 교과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전공 잠재력보다 자기 주도성을 더 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공에 대한 능력을 자기 주도적인 접근을 통해 스스로 심한 부분을 더 보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평가 요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학교별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를 잘 파악 한번 해보시면 유리한 학교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는 이제 전공성을 좀 더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자기주도성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예,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수업 활동이나 교내 활동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수업 활동이라면 세특이겠죠. 세특도 괜찮겠고 그렇죠. 혹은 이제 자율활동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함께한 뭐 장애인 이해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보고서를 쓸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공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잘하고 학교에서 이쁨 받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국민대학교에는 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부분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별로 이렇게 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국민대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인성 면접과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이는 타 대학교와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핵심이 본인이 정말 한 건지 네. 자, 이런 부분을 스토리로 잘 한번 기록해서 본인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면접의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민대의 경우 대면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올해 현재 지금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대면 면접 그대로 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지원하시면 되고, 한 가지 팁이라면 공간적으로 보면 기존과 다르게 아마 거리상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면접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면서 면접관님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더 잘 기울여야 될 것 같다. 네. 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질문 의도를 빨리 파악하신 후 기존 연습 때보다 1.5배 높은 톤 목소리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라인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숭실대에도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렇죠. 특히 국무원 프론티어 입문과 면접일 네. 그리고 숭실 SSU 미래면접 면접일 네. 입문 네. 똑같죠. 그래서 대학교 라인 짤 때 네.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 친구를 국민대에다 넣을까 숭실대에다가 넣을까. 숭실대를 넣게 되면 국민 프론티어는 입문은 못 넣으니 이런 것들이 참 컨설턴트로서 고민이 많아요. 아주대도 그렇고 그냥 뭐 숙대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바로 지원 전략이 되겠죠. 네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후반부로 가고 있네요. 2021년 입시 결과와 함께 조심스럽게 올해 예측은 아니고요. 그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입시 결과입니다. 사실 대학 레벨 중에 국민대 라인 위로부터는 이렇게 정말 입결이 많이 변했구나, 변동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없을 그렇죠. 겁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부분 특히 교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자, 행정학과. 네. 갑자기 교과인데 잘 나가다가
6등급, 7등급 아이가 합격했네요. 네네네. 네,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예. 아마 교과 같은 경우 수능 체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탈률도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게 되고 야, 저 정도니까 올해 한번 이 중간 위치에서 나도 한번 교과 넣어보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걸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설학과에 대한 지원 현황 또는 지원율 예, 또는 본인의 생활 기록부를 정말 한번 잘 살피면서 예, 국민대 홈페이지 정말 잘 나와 있잖아요. 자기 위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잘 보시고 또한 아울러 예, 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전형별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교과와 프론티어, 네. 학생 생활 우수자 전형 네. 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네. 교과의 경우에는 평균 2등급 초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구나 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잠시 후 전략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 같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네. 학교생활 우수자가 프론티어 전형보다 조금 더 성적이 높고 네. 교과보다는 낮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단순히 이야기하면 전공 교과 관련 한두 과목의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교과 지원 성적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과로 지원하시는데 반드시 수능 최저가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네. 수능 최저 때문에 망설인다면 학교생활 우수자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성보다는 학업이나 학교생활에서 자기 주도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니까 자기 주도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또 전공학업에서의 자기 주도성도 있죠. 네. 그리고 전공학업에서의 발전 가능성도 있죠. 네. 이게 당연히 높다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네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던 등급 전략 또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예시로 보시면요. 인문계열입니다. 예, 내신 2.5이고 네. 공대 계열인데 내신 2.7가 최종 성적이라고 할 때 네.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시게 되면요. 작년 기준으로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기대 등 이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종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예. 지원 가능 대학교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이 바로 면접 유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연 면접이 있다면 복잡해지겠죠. 네. 왜 면접 유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학종은 대부분 면접이 있는 전형이 많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네. 학종에서 면접을 많이 봅니다. 네네. 하지만 그 면접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2.5의 내신을 가지고 학종을 국민대와 숭실대에 두 개 대학에 넣을 거야라고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인문 면접의 경우에는 11월 27일 날 면접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준이라면 두 대학을 모두 1차 합격할 경우 면접을 어느 대학을 가느냐입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국민대 숭실대 중에 하나 정했으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 하나 찾아야지. 네. 그러고 나서 숙명여대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숙명여대 뭐야? 똑같이. 또 같은 면접일이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라고 하시기보다는요.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숙명여대의 경우 그러니까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요. 정말 미세하게 나와 있어요. 숙명여대의 경우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예, 서류 100을 보는 전형이 있고요. 네네. 또한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면접형. 예, 그렇다면 좀 지원 전략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전략은요.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우선 국민대 종합인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특징을 보시면 화면과 같습니다. 네. 두 전형 모두 자기소개서. 아마 쓰기 싫으실 건데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면접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로 볼 수 있는데 보실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대의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그냥 숭실대와 비교했을 때 전공성보다는 수업 및 교내 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숭실대 종합인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도 3번도 있고 이제 프론티어 전형과 이제 동일하게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3 보는데 이제 국민대학교와 큰 차별점이 있다는 것은 38점에 해당되는 분야별 전공 적합성과 고교 생활의 주도적 참여 및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대학교의 학과와 숭실대학교의 학과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 숭실대학교가 조금 특이한 학과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뭐 글로벌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벤처 학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전공성이 특이한 과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학과들의 전공과 정말 내가 연계가 가능한가라고 한다면은 숭실대가 유리하겠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교과도 교과지만 두루두루 열심히 했어. 나는 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학생이야라고 한다면 국민대가 조금은 더 어울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국민대, 숭실대 비교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숙명여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의 경우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면접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 발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서류형에 지원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공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금 부족한 학생은 면접형으로 준비하면서 생활기록부에서 어필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종합적으로 이 세 개 대학을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학교를 예시를 기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서류와 면접, 자, 숭실대의 경우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네. 자,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은 면접일이 같다라는 네. 점. 네. 예, 교과 전형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서류가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제1방법으로 전공성에 대한 부분의 영향과 활동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할 경우인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과 숙명여대, 숙명인재 1이죠. 네. 네, 서류형에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2방법으로는요, 좀 자기주도적인 부분이 좀 높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요,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숙명여대 숙명인재2 결국 면접형이죠. 네. 예,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학생인 경우와 또는 전공성 및 자기주도성을 통해 조금 다양한 자기 활동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네. 예, 이런 내용들이 좀 골고루 생활기록부에 녹여져 있다라고 하시는 학생은요, 제 3번 세 번째 방법이죠. 네.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과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넣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더 많은 학교를 비교하면 더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는 사실과 함께, 자, 지금부터 성적 확인 후 지원 가능 대학 탐색하시고요. 네. 자, 내가 교과로 넣을 건지 확인하시고요. 자, 어느 학교를 넣을 건지 비교하시고요. 아니면 학종이라는 부분에서, 자, 지금과 같이 국민대, 숙명여대는 학종에서도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면접을 보고 하나는 서류만 본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학교별로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보여드렸잖아요. 네. 각 전형별 차이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만 나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전공성이나 자기주도성이 조금 내가 부족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때 봤는데 깊이 있는 심화 활동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라면요, 자소서가 있는, 예. 면접이 있는. 예, 뭐 자소서 있고 면접 있고, 지금 보면 자소서 있는데, 예, 서류형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런 학교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스토리는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1학년, 2학년에서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고 연결고리고 입학사정관님께서 좋아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잘 보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대학만 보더라도 수많은 전략이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11월 27일 날, 28일 날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라인들 12월 있죠. 4일도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쯤에 다 토요일 주말이 다 힘들어요, 사실. 사실은 또 그것도 있죠. 수능 전이냐 후냐 이런 전략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요.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어떤 전략이 맞는지 또는 어떤 전형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고요. 민원정 컨설턴트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1대1 라이브에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후에 올게요.